그래서 보시면 거기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그리고 끝나기 5분 전에 저희 분계 2개 남았거든요. 그거 풀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납세자는 사업자, 담세자는 누구라고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이걸 무슨 세라 그런다고요?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가 뭐냐면 내는 사람하고 국가에다 내는 사람이랑 이걸 부담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 간접세들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접세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담배세 올린 적이 있었죠. 담배세도 간접세예요. 왜 그러냐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직접 은행 가서 세금 안 내잖아요. 담배 가격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세금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간접세를 손을 많이 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직접세 올린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배세 올랐을 때 국가에서 뭐라 그랬죠?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뭐 하겠다? 올리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담배세 올린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결론은 올해는 손 안 대기로 끝냈어요. 그래서 담배세는 안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시면은요 담배 가격을 10만 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줄어듭니다. 가격이 너무 뭐하니까요 비싸니까. 근데 현재로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 담배 가격을 확 못 올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담배로 해서 거치는 세금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세금을 많이 올려서 담배가 안 팔리면 세금 걷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손 못 대요. 네,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세금 덜 거치는데 여기에서 잘 걷던 것까지 또 못 걷게 되면 국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손은 못 대요. 그래서 결론은 세금 내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내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거를 영리회사라 그러고 돈 버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그 다음에 돈 버는 목적이 아닌 데를 뭐라 그러죠? 네, 비영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리회사로 취업하실 수도 있고 어디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비영리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부가가치세는 냅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영리업종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돼요. 근데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손해볼 건데 해요 안 해요? 하죠. 최근에 부산 엑스포. 네, 이것도 누가 봐도 만약에 이거 된다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대도 손해예요. 네. 참고로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그 옛날에 그 1984년 LA 올림픽인가? 그거 이후로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이나 이거에서 이익 난 나라가 한 군데도 없대요. 다 손해봤대요. 근데 그거 왜 하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아시안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거 하고 나서 인천이 한동안 지방채 랭킹 1위였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 밀린 것도 인천이 최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안 좋은 게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인천이 1등 아닙니다. 어디가 1등이에요? 얼마 전에 뭐 했죠? 평창 올림픽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등은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근데 이게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하면 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천에서 했을 때 어쨌든 뭐 이제 월드컵 경기장도 지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강원도가 계속 국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 할 때 경기장 지었죠. 근데 이게 1년에 들어가는 게 몇백억이에요. 이거를 국가가 좀 가져가라. 근데 국가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가져간 적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문 열고 나와서 오른쪽을 보면 주경기장이 보여요. 예, 주차장 바로 옆에였거든요. 바로 옆 빌라에 살았었는데 제가 거기 살 때까지만 해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 갈 때쯤에 웨딩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뭐 콘서트도 하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기억에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근마켓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안 내요. 왜 안 내요? 여기에 안 걸려요. 왜냐면 당근마켓 하시는 분들 중고가 생길 때만 파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속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고로 저도 교회 다녀요.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국세청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냐면 어느 대형 교회에서 교회 안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교인들 상대로 뭐를 했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 이거 세금 내라. 왜냐면 뭐 했어요?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교인들만 위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붙었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 누가 이겼냐면 국세청이 이겼어요. 왜 그랬냐면 영리 목적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커피를 파는 거잖아요. 교인한테 팔든 뭐를 하든. 그래갖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끝냈냐면 교회에서 커피숍을 문 닫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돈을 국세청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그래요? 엉뚱한 데 쓰는 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보면은 꼭 나중에 싸움 납니다. 무조건 싸움 나요. 그래도 무조건 법원에 한 번씩은 거의 다 갔어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뉴스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뭐 횡령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랬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있거든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사업자의 분류에 보시면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는 간이과세자를 외우셔야 돼요. 무슨 과세자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면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안 되면 세금도 안 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간이과세자라 그래서 그 일명 영세사업자예요. 무슨 사업자예요? 영세사업자. 그래서 영세한 업체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요건 개인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1인 사업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공급대가 8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이 공급대가의 뜻이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뭐 포함이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라 그러면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1년에 8천만 원어치 파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8천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 한 20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남는 거를. 이익이 한 20에서 30% 정도 봐요. 그러면 8천만 원에
넉넉 잡고 30%라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2,400 남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이 해야 200 정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 벌려고 사업해요? 아니죠. 200 벌려면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직장 가는 게 속 편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직장인은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밖에 못 벌어요? 300밖에. 그게 싫으신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은 0부터 무한대잖아요. 예, 장사 안 되면 0원이 될 수도 있고, 장사 잘 되면 막말로 한 달에 억 단위를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사고 싶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장사의 단점은 뭐예요?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입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직원이 좋아요. 왜냐면 한 달만 버티면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 잘못 버티면 대출 받아서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장사 잘 될 때에는 직원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어때요? 똑같아. 네.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장사 잘 될 때에는 사업이나 해볼까? 그러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붙어 있어야지. 네. 나가봤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8천만 원 그러면 아주 큰 금액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직원을 한 명 써도 직원 한 명한테 못 줘도 3천원 줘야 되잖아요. 연봉으로. 맞죠? 그러면 5천 남는데 거기 20%라고 하면 1,000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막말로. 네. 그래서 8천만 원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조금 버시는 분들은 1년에 4,800도 못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영수증만 받을 수 있어요. 뭐만요? 영수증.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세금도 내라 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세금 내도 얼마 안 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작은 금액도 어떻죠? 중요하죠. 그래서 세금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되시면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려면은 일반 과세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은 4,800만 원보다 많이 파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면세의 뜻이 뭐죠? 네, 세금을 면제받아갖고 이분들은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납세지라고 있어요. 422페이지에. 그래서 납세지가 뭐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에다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어디에다 낼 거냐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있는 곳에다가 뭐 내요? 세금 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장에 보시면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쳐져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조업. 제조업이 뭐 하는 거죠? 네, 제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 제품을 뭐 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에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장에다가 세금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이 있는 지역에다. 왜 그러냐면 물건 어디서 만들죠? 공장에서 만들죠.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회사 다니면서 알았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국산으로 보냐 수입으로 보냐 기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품은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최종 조립만 한국에서 해요. 그럼 이거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국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국에서 다 만들어야 국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호주산 소 있죠. 호주에 있는 소를 한국으로 끌고 와서 풀을 6개월 먹이면 한우입니다. 이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우가 되려면 한국에 와서 몇 개월 풀은 뜯어야 돼요. 6개월 풀을 뜯으면 한우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실제 중국산 배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징어를 잡아가면 그거는 중국산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역에 있어도.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배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잡아오면 그건 또 국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여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하죠. 맞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무실에다 세금 내란 얘기예요. 사무실이 있는 장소에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빌렸을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인천에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은 서울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 그래서 이게 매매업이냐 임대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솔직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천에서 떼어가든 서울에서 떼어가든 어차피 뭐 내면 돼요? 세금 내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한 20% 가까이 부가가치세에 한 20% 좀 안 되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빼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서울 거냐 인천 거냐에 따라서 서울이나 인천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기왕이면 자기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에서 아예 요런 업종은 여기에다 세금 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안 정해 놓으면은 맨날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법적 다툼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너가 가져갈 거냐 내가 가져갈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집들이 있어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일부는 인천, 일부는 부천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집들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그런 것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비율이 더 높은 쪽에다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디를 활용하는 거예요? 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판기. 요거까지만 보고 분개 풀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자동 판매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대 안 해요.
예, 대부분 몇십 대씩 합니다. 왜냐면 한 대만 해갖고는 용돈도 안 나와요. 예, 왜냐면 한 대에서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백 대, 조그맣게 해도 몇십 대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판기를 막 이쪽 저쪽에다 설치하잖아요. 뭐 인천에다가도 설치하고 부천에다가도 설치하고 서울에다가도 설치하고 안양에다가도 설치하고 내가 설치할 수 있는 데다 설치를 합니다. 맞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설치되는 장소에다가 세금을 내래. 그러면 세금 계산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했냐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다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리고 사무실이 없는 분들은 집이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집 주소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툼을 막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 피세요. 네, 저희 2개 남았어요. 네, 분계 거기 26번하고 몇 번 남았어요? 27번. 2개 남은 거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6번 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8개월 후 8개월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네, 짧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500 자산 증가 대동.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0 자산 감소 대동. 그래서 양쪽 다 대동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채권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뭐냐면은 원래 외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8개월 후에 준다라는 얘기예요. 몇 개월 후에요? 8개월 후. 그러면 왜 단기 대여금이 나타나냐면 외상매출금은 이자를 못 받아요. 네, 그러면 8개월 동안 손 빨고 있어야 돼요? 8개월 동안 이자라도 받아야 돼요?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2분계가. 네, 뭘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단기 대여금으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7번 요거까지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외상으로 판매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뭘로 판매요? 외상으로.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치 팔았어요? 네, 120만원어치 팔았어요.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외상으로 팔았대요. 외상으로 판 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120. 자산 증가 중앙. 그 다음에 운반비 7만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800번 때 운반비 7만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7만원 드렸죠? 자산에 뭐요? 감소. 정리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